안녕하세요.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이라는 책의 요약 PPT를 맡게 된 2학번 고병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챕터 1에서는 김남일 교수님이 쓰신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챕터 2에서 동의보감 이후 동아시아 의학 사상의 전개와 특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보감이라는 책의 구성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2장에서는 인간론, 3장에서 양생과 건강, 4장에서 질병론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은 크게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친구편으로 나뉩니다. 먼저 내경편은 인체 내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권에서는 산부인, 정, 기, 신, 세 가지의 작용을 설명하고 2권에서는 혈, 몽, 성음, 언어, 진액, 담음 등 인체 내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오장육부의 위치와 각각의 용량, 기능, 질병, 이에 대한 치료법을 기록하였습니다. 4권에서는 소변과 대변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외형편은 인체의 외부에 있는 기관을 다룹니다. 1에서 2권은 두, 면, 안, 이, 비, 구설, 아치, 인후, 경항, 배 등 머리끝에서부터 등허리까지 다루고 3에서 4권은 흉, 유, 복, 재, 요, 협, 피, 육, 맥, 근, 골 등 외부로부터 내부로 이어지는 인체 조직을 살피고 다음으로 수, 족, 모발, 전음, 후음의 순서로 증상과 치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잡병편에는 모든 질병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1권에서는 진단과 치료의 대원칙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2권에서 4권에서는 외부의 사기인 풍, 한, 서, 습, 조, 화와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질병인 내상, 호로를 논하여 질병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5권에서 8권에서부터는 당시에 흔했던 질병들인 광란, 구토, 해수, 적취, 부종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9권에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학 지식을 중심으로 재상, 해독, 구급, 괴질, 잡방 등이 기록되어 있고 10권에서 11권은 부인과 소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액편 3권과 친구편에서는 치료와 관련된 약물과 치료법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보감에서 나타나는 인간 유형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허즈는 체질론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예시를 보자면 피부가 하얀 사람은 기가 흩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함부로 땀을 내는 약을 써서는 안 되고 피부가 검은 사람은 기가 실하므로 기를 보호하는 약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비수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질병 발생에서 남녀의 생식기 차이에서부터 남자가 쉽게 기허가 된다는 점과 여자가 쉽게 기실이 된다는 점과 같이 남녀의 구별도 중요하다는 남녀론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허주는 형과 색이 이미 다르면 오장육부가 또한 차이가 나니 밖으로 드러난 증상이 비록 같다 하더라도 치료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황제내경에서는 체질의학에 대한 요소가 일부 발견되었지만 이후엔 체질의학적인 내용이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체질의학은 동의보감의 독창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의보감에서 나타나는 양생론적 성격을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기귀단전론적 성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나타난 양생법은 크게 분노를 억눌러 음기를 보존하는 기공법, 입과 코로 호흡하는 것이 아닌 배꼽으로 호흡하는 호흡법,
감리환, 황현, 청심음, 소자 감기탕, 비전 감기탕 등의 약물을 활용하여 기운을 하강시키는 의학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허준은 동의보감을 통해 기귀단전하여 양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각종 의학적 방법론들에 의해 완성될 수 있는 건강상태의 모범을 제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귀단전이란 기운을 단전으로 하강시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동의보감의 내상 중심의 성격의 질병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변내외상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내외상증이란 내상과 외감이 섞여서 나타나는 병을 말합니다. 책에서는 예시를 들어서 내상과 외감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가를 잘 판별하여 보중 입기탕을 이리저리 가감하며 내상이 중한지 외감이 중한지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도록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준은 자병편 권4의 내상문에서 노건상과 노건상치법 사이에서 변내외상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는 노건상을 감별할 때 변내외상증을 활용하라는 의미이므로 동의보감이 내상 중심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의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보감 편찬 이후 동아시아 의학 사상의 전개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에서는 동의보감 이후 주명신이 의문보감을 편찬하였고 강명길이 제중신편을 편찬하였습니다. 동의보감은 의학의 시작이라고 할 인체의 근원과 기능에 대한 이해까지 제시함으로써 의학의 전체를 보여주려고 한 반면 동의보감 편찬 이후 학자들은 병증을 나열하고 원인과 치료법을 기술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과 같이 실제 임상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의문보감 권 1에서 중풍에서 적열까지, 권 2에서 내상에서 담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질병과 증상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병학파가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발병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전염병이 유행하였기 때문에 병인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하기 위해 상한론 대신 온병학이 대두되었습니다. 상한론에서는 외감의 경우 외부의 병기가 인체의 표피를 거쳐 점점 내부로 전달이 되는데 이는 경락을 따라 태양경, 양명경 등의 순서에 따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발병되는 전염병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유성은 온영론에서 외감의 원인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유금 대신에 잡기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잡기가 바로 코와 입을 통해서 장부로 직접 들어갈 수 있어서 빠르게 발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방파가 등장하였습니다. 내경의 음양오행론과 같이 전통의학의 원리를 밝힌 논리적 의학론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조선과 마찬가지로 임상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 강해졌습니다. 요시마스 도도는 모든 질병의 근원을 독으로 보고 독이 위치한 곳을 먼저 찾고 그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나 침구를 이용하여 치료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독이 있을 장소인 몸의 구조 혹은 부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해졌고 훗날 인체 해부의 시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동의보감의 지식체계와 동의보감 이후 동아시아 의학의 전개와 특성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